그리고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이거는 영어 시험을 위한 영어니까 그렇죠. 그래도 다 똑같은 수험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겸손하게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서강대학교 학사편입 경제학과에 합격하게 된 브라운 학생입니다. 편입 전에는 학업을 쉬면서 일을 좀 했었고요. 일을 하면서 아무래도 고졸의 학력으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한계가 조금 있겠다 싶어서 편입 공부를 결심하게 됐습니다. 학원에 언제부터 오셨죠? 학원에는 9월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.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서 꽤 오랫동안 네. 좀 지내면서 영어 공부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. 그러면 이렇게 외국에서 공부하다 왔던 학생이 사실은 편입학원을 알아보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. 네. 근데 내가 학원을 알아보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? 학원을 가야겠다. 일단은 한국 네. 대학교를 잘 모르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. 뭐 흔히 말하는 뭐 서영고, 서성한 이런 순서 같은 것도 잘 몰랐고 그거를 알기 위해서 학원에 다니게 된 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또 그거를 안다고만 편입을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입시 컨설팅도 받아보고 싶은 이유가 두 번째였고 시험 공부를 위한 그런 강의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학원에 등록하게 됐습니다. 아무래도 이게 영어를 할 줄은 알지만 또 시험 영어는 또 다른 네. 부분이 있으니까 네네 또 맞아요. 시험 영어를 좀 더 잘 푸는 네.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 뭐 네네. 이런 고민을 좀 했었다는 얘기예요. 네네. 좋습니다. 그러면 실제로 그 수업을 들을 때 도움이 좀 됐던 것 같나요? 네, 도움이 특히 이제 종현 선생님의 독해 수업이 도움이 많이 됐었고요. 유학생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지문을 읽는 속도는 한국 학생들에 비해서 현저히 빠르잖아요. 그렇죠. 그거 있어서 메리트가 있는데 그게 그렇죠. 오히려 이 지문을 다 읽어야겠다라는 욕심이나 객기를 부리면서 이게 시간이 초과될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종현쌤 수업을 들으면서 이걸 지문을 다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그걸 그냥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되게 자신감도 많이 불어넣어 주셨거든요. 그게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 문제와 선지를 분석하는 방법 같은 것도 많이 알려주셨는데 그게 또 큰 도움이 됐습니다. 다행이네요. 그럼 또 몇 가지 좀 묻고 싶은 게 그러면 9월 달쯤에 학원에 왔잖아요. 네네. 그러면 그 전에는 영어 공부를 아예 안 했나요? 그 전에는 혼자서 단어는 꼭 매일 외우려고 했었고요. 그리고 7월쯤 들어서부터 기출을 조금씩 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7월쯤 들어서부터 네. 기출을 조금씩 풀기 시작했고 네, 그 전에는 계속 단어 암기만 위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그냥 이거는 공부적인 얘기인데 네. 하루에 공부를 몇 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? 한 7시간에서 7시 반까지를 제일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. 7시간 정도? 네네. 조금 한 날은 뭐 한 대여섯 시간? 아니, 많이 한 날은 8시간, 9시간 정도. 그래도 많은 시간을 투자했네요. 근데 저는 집공을 했다 보니까 네. 그렇게 막 집중하지 못했던 시간도 조금 있고. 아니요. 집중은 네. 많이 했는데 그래도 집공의 장점이 네, 그렇죠. 왔다 갔다 하면서 버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게 되게 집에서 장점이에요. 집중할 수 있는 꿀팁 같은 게 있나요? 저 같은 경우는 네. 캠 스터디를 많이 했고요. 캠 스터디? 네네. 요즘에 그런 게 좀 잘 돼 있죠? 네네네. 캠 스터디. 캠 스터디를 하면 막 이렇게 관리해주고 그러나요? 네네.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주죠? 보통 벌점 제도나 상점 제도가 있고 아, 그거를 뭐 출석 시간을 지키고 뭐 지각을 하면은 벌점이 들어가고 벌점이 뭐 2점이나 3점 누적되면은 거기서 퇴출당하고 퇴출이고. 그래서 기상 스터디를 했고요. 캠 스터디를 2개를 병행하면서 거의 3가지를 스터디는 같이 했던 것 같아요. 캠 스터디를 2개를 병행하는 건 네. 어떻게 병행하는? 그러니까 2개를 켜도 나요 화면을? 네네. 그 노트북으로 하나를 들어가 놓고 네. 공기계로 또 모바일로 하나를 들어가 놓고 이 좀 흥미로운데 네. 2개를 켰을 때 어떤 효과가 있죠? 하나랑은 어떤 차이가 있죠? 그냥 더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만들었어요. 아, 절대. 약간 하나 있으면 좀 네네네. 나도 모르게 약간 눈속임처럼 할 수 있으니까. 네, 여기 나가고 뭐 다른 데 들어가지 뭐 막 이렇게 생각하거나
네, 아니면 앵글이 다르다 보니까 선생님 말씀해 주신 아, 것처럼 약간 딴 데서 딴짓 못하게. 참 그런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맞아요. 야, 그럼 이제 앵글을 이렇게 사각이 없게 좀 이렇게 뒀나요? 이쪽에다 예를 들어 두고 이렇게 했나요? 아니면 네네. 한쪽은 왼쪽에 두고 하나는 오른쪽에 두고. 그래서 이 사각이 없네요. 그러면 네네.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죠? 뭔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죠. 네네. 하나를 조금 치우는 건 할 수 있어도 네네네. 두 개를 다 물을 정도는 뭐 공부를 할 마음이 없는 거니까. 네네. 그런 식으로 네, 하셨구나. 최소 스터디를 3개 했었고 많이 할 때는 4-5개씩 또 하고. 그렇게 하면 집 공부도 괜찮을 수 있겠네요. 네, 저는 너무 좋았어요. 이건 아마 그 집 공부를 좀 원하는 이게 뭔가 스터디 카페 같은 걸 좀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. 네네. 왜냐면 되게 조용해야 되고 맞아요. 저도 사실 그런 걸 되게 싫어해요. 네. 되게 조용한 공간에 있는 걸 좀 힘들어하거든요. 근데 집은 또 그런 건 아니니까. 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2023학년도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그 해외에서 공부하다 와서 편입 영어를 준비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 있을까요? 일단은 문법을 잘 모르는 분들께 문법을 아무리 몰라도 그리고 저처럼 문법 수업을 포기를 하시더라도 간단한 품사 정도는 숙지를 하시고 그게 어떤 식으로 문장에서 작용하는지 원리도 그래도 그 정도는 최소한으로 알아두셔야 하는 것 같아요. 그 정도는 독해 수업을 하면서도 논리 수업을 들으면서도 너무 많이 나오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몰라서 몇 번 놓치다 보면 그냥 수업이 통으로 날아갈 때가 좀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숙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이거는 영어 시험을 위한 영어니까 그렇죠. 그래도 다 똑같은 수험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겸손하게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좋은 얘기예요. 교만하지 말라. 네. 이게 참 뭐 그렇다고 자만하고 막 이런 게 아닌데 외국에서 공부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이거 영어 뭐 내가 못하겠어? 맞아요. 약간 이런 자신감은 좋은데 내가 잘하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그러면 제가 독해 수업을 하면 들어봐서 알겠지만 사실 저는 아주 효율적인 글의 읽기 방식을 추구하고 읽어댈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읽어야 되는지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 이런 걸 되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.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건 사실 외국에서 공부하다 온 친구들이 은근히 이런 걸 어려워해요. 수업하다 보면 이런 걸 따라하기도 좀 힘들어할 때가 있고 그래서 제가 알려준 방식을 처음에 들었을 때 어땠고 뭐 그러다가 이렇게 됐고 하다 보니까 와 이게 진짜 도움이 됐네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확 느꼈던 뭐 그런 계기가 있나요? 그런 걸 좀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후배들을 위해서. 일단 이제 종현쌤 수업을 들었던 초반에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공식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사실 생소한 개념이기도 했고 막 뭐 타동사, 막 주어 막 맞아요. 이런 거 용어 나오면서 조금 헷갈리고 또 일단 그거를 알 필요 없이 그냥 지문이 읽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. 그래서 공식을 적용을 할 필요가 없었고 그래서 초반에는 이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후에 공부를 계속 하면서 좀 어려운 지문을 맞닥뜨렸을 때 평소에 저라면 그 지문을 어떻게든 붙잡고 읽으려고 했었거든요. 그런데 종현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말씀해 주시는 게 안 읽히면 그냥 넘어가라. 뭐 그 다음 문장이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해라. 아니면은 그 외에 그 지문에서 주제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공식을 많이 설명을 해주시잖아요. 그래서 어려운 지문이 보였을 때 그걸 읽으려고 안 하고 말씀해주신 공식으로 풀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. 근데 그러고 나니까 진짜 풀리더라고요, 문제가. 그리고 그냥 풀리는 게 아니라 시간 단축도 정말 많이 됐고 그거를 지문을 막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어지니까 정답률도 올라가는데 시간도 단축되는 엄청 많은 도움을 받았어서 저는 아무리 초반에 이거 공식 외울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비법 같은 거 알 필요 없이 나는 그냥 다 읽히는 것 같은데 싶으셔도
일단은 숙지를 해두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그 친구들은 약간 좀 그렇게 느껴질 때 네. 아주 어려운 학교 문제를 네. 아주 어려운 독해 지문을 한번 읽어보고 네네. 느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. 네네네. 어려운 학교 지문, 서강대나 중앙대 이렇게 터무니없이 지문이 길거나 아니면 너무 막 어려운 지문이 나오거나 하는 학교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좋아요. 저는 꼭 이 얘기를 학생들이 느꼈으면 좋겠다고. 음. 사실 글을 읽는 원리이기 때문에 글을 읽는 원리는 한국말이나 영어나 사실 크게 다를 게 없는데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약간 좀 뭐랄까 잘못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그냥 영어는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? 맞아요. 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 한국말을 잘하는 친구들도 한국말 다 읽을 줄 알지만 글을 읽고 문제를 못 풀 땐 많거든요. 근데 저는 그걸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. 그래서 지금의 이 얘기가 꼭 좀 우리 브라운에서 해외에 갔다 와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꼭 좀 잘 들었으면 좋겠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.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우리 서강대학교 말고도 네. 또 좀 자랑 타임을 한번 가져볼까요? 아. 어디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서강대 말고도 많은 학교를 붙은 걸로 아는데 한번 그걸 자랑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. 네. 서강대, 한양대, 이대, 중앙대, 그리고 건국대, 국민대 합격했습니다. 와, 그러면 6관왕이네요. 네, 맞습니다. 전부 다 경제학과 맞죠? 국민대학교가 경영학과였고, 네, 네. 그렇죠. 와, 정말 멋있어요. 그러면 갑자기 이 말 하니까 궁금해진 게 합격자 확인할 때 어땠나요? 느낌? 합격자 확인할 때 그냥 무덤덤하게 눌렀나요? 아니요, 안 떨렸어요? 떨리긴 했는데 네. 어떤 학교가 제일 떨렸어요? 확인할 때? 서강대? 네, 서강대가 제일 떨렸던 것 같아요. 딱 버튼 못 누르겠고 확인. 한번 이제 기도하고 제 집에 애착 인형이 있거든요. 그 애착 애착 인형? 인형을 네, 그 손에 쥐고 네, 제발 한번 하고 기도 한번 하고 그리고 클릭해서 클릭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. 합격할 때는 뭐 주변에 가족은 없었나요? 혼자 네네, 확인했나요? 혼자 확인했어요. 그럼 합격하고 제일 먼저 부모님한테 네네. 부모님도 되게 좋아하시나요? 네네. 저는 엄청 웃고 막 좋아하고 방방 뛰고 네. 어머님은 우시고 엉엉우시고. 감동해서 오셨구나. 네네. 이게 현실인가 네. 해서 네. 와 좋았겠네요. 좋아요. 그러면 여기까지 6관왕을 한 우리 브라운 수강생의 어떤 인터뷰였습니다. 이 인터뷰는 특히 해외에서 공부하다가 이 편입영어 준비를 시작한 학생들은 꼭 한번 참고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